안녕하세요. 일구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좀 정리해서 낸 책인 이 클래식 듣는 맛이라는 책에 대해서 컨텐츠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챕터는 마스터피스는 젊어진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뜻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식을 한국어로 하면 고전이죠. 이 고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는 말 자체에 오랫동안 사랑받았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클래식 음악이 바로크 음악부터만 따져도 역사가 400년 정도 됐잖아요. 클래식 음악 작품 수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작품들이 모두 다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건너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작품들만 계속 세대와 시간을 건너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애호가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소비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악은 그 악보를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되고 그 연주된 작품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면 제가 말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음 연주, 다음 공연, 다음 음반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게 무한 반복돼서 100년, 200년, 300년을 해온 곡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뭐 바흐의 음악이나 바로크 음악들은 300년 정도가 됐을 거고 고전의 음악들이나 낭만 음악들은 100년에서 200년이 된 음악들인데 작품은 어떻게 보면 계속 나이가 들죠. 근데 이 작품이 소통해야 될 대상은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뭐 10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음악이 같은 음악인데 우리한테도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고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게 그냥 옛날 것, 옛날의 전통 아니면은 옛날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게 글이든 미술 작품이든 그게 올드하다고 느껴지거나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고전으로 불리기가 힘들겠죠. 음악도 99.9%는 다 사라져요. 계속 사라지는 와중에 0.001%의 음악, 아주 훌륭한 음악들은 계속 재해석되고 계속 그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역사를 이어온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변해야 되고 젊어져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작가님의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통의 본질은 전승이다. 전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의 생명은 변화에 있다. 변하지 않는 전통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클래식 음악이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만 지속이 되는 거죠. 이 같은 악보인데 어떻게 하면 그럼 계속 변화를 할 수 있느냐. 탁월한 연주자들 또는 해석가들, 지휘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같은 악보임에도 다르게 연주를 해서 관객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음악가와 해석가의 역할이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흐, 핸델, 쇼팽, 슈베르트, 브람스, 말러, 생상스, 사티, 라벨 이런 분들이 언젠가는 살아 계셨지만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에서 해석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주자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작곡가의 곡들부터 길게는 뭐 300~400년이 지난 곡들까지 우리가 전달을 받고 싶고 듣고 싶은데 전달하는 역할은 우리랑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월하게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우리가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과 더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내가 소통하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세대가 표현을 해주고 전달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소통이 편한 것처럼 우리는 이 젊은 연주자들을 통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예술가의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페라에서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레지테아터의 논란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레지테아터는
독일의 이제 막스 라인하르트가 창안한 개념인데, 연출가가 시대와 배경을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연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오페라를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좀 많이 있죠. 극단적인 설정이나 시각적으로 충격을 준다든지 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유럽에서는 이 논란이 훨씬 더 오랫동안 있었고 이미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적인 연출을 하지 않는 극장이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이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서 오페라가 옛날에 나온 장르인데 이 장르가 옛날 것으로, 옛날의 문화로 사라져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오페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감 같은 것들이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폐쇄적이라고 하는 바이로이트 음악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운영진들이 주도해서 이런 레지 테아터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들을 이끌어왔죠. 사실상 유럽에서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고 재해석돼야 되고 다 해체해서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것들이 이미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재해석된, 재탄생된 음악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젊어지는 거죠. 옛날 거지만 지금의 젊은 연주자들에게 딱 연주가 돼서 소리로 나오는 순간은 저는 음악이 젊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꼈을 때 이 곡은 다시 연주될 거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서도 음악 안에서의 아주 소수의 훌륭한 작품들, 즉 우리가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곡들은 젊어지는 거죠. 그리고 젊어져야 하는 거죠. 마스터피스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것과 연결돼서 다음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울리는 음악이 진짜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